안녕하세요. 일단은 국어의 시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10번 위헌범의 의미와 미수범의 유형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문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너무 디테일? 너무나도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글의 구조라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겠구나 라는 식의 유형들을 여러분이 좀 캐치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단 1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다가 위헌범의 의미와 미수범의 유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태블릿을 거꾸로.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정리하는 말이죠. 원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말로 자 같은 말입니다.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행위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요것들을 포함하는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한다. 뭐 하기 위해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형벌 부과는 부터 들어갑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무래도 범죄자의 법익을 침해해야지 우리의 법익이 지켜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개인은 범죄자 개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혹은 우리의 법익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크나큰 신체 훼손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무언가를 제한해서 보호하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되는데 우선이라고 했죠. 헌법에 규정된 요건이란 건 첫 번째, 법익 제한의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또한 법익 보호 대상 법익과 보호를 위해 제한해야 하는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를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고요?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조금 그리 예쁘지 않다고 전 생각을 했던 게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인데요. 요거를 뒤에 예쁘게 넣어줬으면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비례 원칙이라고 하고요. 형벌부과도 맞나요? 네, 형벌부과도 법익의 제한에 해당되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 내용은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1문단 정리해볼까요?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요. 그래서 법익 침해 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법익을 또 제한을 해야겠죠. 범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이 돼요. 이때 아무렇게나 침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라는 혹은 법익을 침해해서라도 다수의 다른 선량한 국민들의 법익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미리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한 법익, 즉 이 사람이 침해하려던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이 두 가지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원칙을 비례 원칙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재산이나 신체 혹은 생명까지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디 구금시킬 수도 있죠. 3년간 구금행에 처한다, 땅땅땅, 혹은 생명, 사형에 처한다 등등으로 법익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법률에 미리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것에 대한 규정한 법률 내용이 비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명만 죽였는데 하지 말죠. 100만 원만 뺏었는데 1000만 원을 벌금을 내라. 이런 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100만 원밖에 안 훔쳤는데 1000만 원을 내라는 거는 비례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100만 원을 훔친 녀석인데 방법이 너무 좋지 않아. 그렇다면 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당연히 법전에 있어야 되고요. 그걸 고려해서 1,000만 원 벌금을 내라 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지금은 100만 원밖에 못 훔쳤지만 앞으로 1,000만 원도 훔칠 수 있는 놈이다. 이놈은 구금시켜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1문단 정리하고요. 2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범죄 행위 내용이 무엇과 구성 요건, 범죄 행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주행 법정주의 작은 따옴표 있을까 네모치고요. 쭉을 떴더니 특별한 거 없네요. 맨 마지막에 위헌범하고 침해범이 있긴 합니다. 자, 읽읍시다. 범죄 행위 내용인 구성요건과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원칙, 앞에 있는 그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된다. 즉, 같은 말입니다. 1문단 끝나고 했던 설명과 같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무거운 형벌, 같은 법익에 의한 범죄라면 예를 들어 도적이다. 그죠? 도둑질이라면은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더 무겁게 100만 원 훔친 사람하고 10억 훔친 사람하고 좀 다르게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범죄를 규정할 수가 없고요. 요겁니다.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가 아니되고요.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최종적으로 미수범 같은 경우죠. 하려다가 포기했어 같은 경우더라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범죄를 규정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은 100만 원밖에 안 훔쳤지만 앞으로 1,000만 원 훔칠 수 있는 놈이야. 그러면은 즉 벌금을 1,000만 원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요. 전자의 예시로, 전자니까 요거네요. 전자의 예로서 타인에 대해서 파손나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예로 하니까 예시. 처벌되지 않고 후자 예시 요겁니다. 그래서 불이 번지기 전 진화되었어도 방어죄로 처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었던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터 성립되는 범죄 위헌범. 네, 그럼 이 방화범은 위헌범이고요. 이와 달리 비교대조하니까 세모 치고요. 밑줄 치시면 됩니다.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위헌범은요. 뭔가를 시도했죠.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침해가 없었던 애를 위헌범, 결과적으로도 침해가 있었던 애를 침해범이라고 한답니다. 3문단 바로 넘어갈게요. 1문단 끝나고 설명했던 내용 같습니다. 범죄 행위를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범죄 행위를 시작하기로 했던 녀석 있죠. 이거는 저는 데모 쳤는데 수업 시간에 동그라미를 치는 게 더 올바른 표시인 것 같습니다.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답니다. 그리고 기수범이라고 하고요. 또 미수범이라고 있네요. 또 범법 나왔으니까 얘들 쪼개기 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범죄 행위를 시작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시작했다는 것은 같은 말로 실행 착수했다는 뜻이에요. 실행 착수한 녀석은 미수범. 그래서 완성은 못했어도 실행을 착수했으면 미수범. 착수했고요. 완성한 경우는 기수범이 됩니다. 이렇게 쪼개기해서 여러분이 범죄를 했고요. 범죄, 행위, 착수 했고요. 착수했는데 착수는 둘 다 있는 거예요. 착수가 전제가 된 거야. 그리고 시작만 했어. 미수고요. 완성했어. 하면은 기수. 일을 이뤘다, 일을 이루지 못했다 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분할 표시가 조금 거슬려요. 이렇게 쓰시면 예쁘겠습니다. 고의로 범죄 행위에 착수했다는 건 이미 전제가 되어 있고요. 완성을 못하면은 미수, 완성을 하면 기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더라도 구성 요건 아까 위에 있었는데요. 또 내려와 버렸네요. 구성 요건, 즉 범죄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리하는 말이니까 무슨 표시? 네, 다이아 표시하시고요. 밑줄.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우선 특정한 범죄 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아까 뭐라고요? 형법, 죄형, 법정, 주의라고요. 무조건 처벌하려면은 처벌하기 전에 이미 법전에 적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모 밑줄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 규정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방화를 시도한 녀석은 무조건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법정에 땅땅땅 적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계속 읽어봅시다.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정리하는 말이죠. 간단하게 구성요건 행위에 따라 즉 범죄 행위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미수범도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 근데 얘를 똑같이 한 놈하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유형에 따라서 미수범을 처벌할지 말지도 달라져요. 그거를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아까 말한 이는 앞으로 1,000만 원 훔칠 수 있을 놈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이 아니다. 앞으로 그럴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비례하다고 볼 수 없죠. 내가 100만 원밖에 안 훔쳤는데 1,000만 원 훔칠 놈이라고 1,000만 원 내라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는 말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하는 점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만 훔치려고 했어. 100만 원 훔치고 이 사람은 상해까지 입히려고 했어. 그건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상해를 입히려는 놈은 더 강하게 법익을 제한해야 됩니다.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죠. 생명일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중요성도 커지므로 실행의 착수부터 형벌을 부과해야 돼. 얘가 뭔가 상해를 입힐 놈이었다. 계획을 세웠다면 무조건 그때부터 바로 범죄 때립니다. 그래서 부과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의 또 전제는 뭐예요? 형벌을 부과하면 형벌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범죄 행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형벌은 범죄 예방에 기능을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법지문에서 중요한 건데요. 사회문화 즉 법지문에서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의 논제 즉 법의 약간 근원, 철학에 대해서 다루는 지문들이 종종 나왔어요. 이렇게 현실화된 법들이 요즘 나오기도 하지만 좀 전에는 이런 식의 법의 철학적인 내용들이 섞여서 나오기도 했더라. 그래서 지난번 수업 때 제가 누가 증명해야 되냐가 중요하듯이 법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자주 논의되는 내용입니다.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해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범죄, 즉 폭발 같은 것, 방화 같은 것들은 침해범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위헌범에 대해서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위헌범이 바로 위에 있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범죄를 위헌범이라고 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인 경우더라도 미수범, 실행만 했다면, 즉 미수범은 착수한 놈이죠. 착수만 했다, 미수. 위헌범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결과가 없는 위헌범일더라도 착수만 했다면, 착수하고 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렇게. 그래서 방화죄는 위헌범에 속하는 범죄이지만, 즉 위헌범, 그쵸, 결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얘가 사람의 생명을 침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미수범도, 착수만 한 녀석도 처벌된다. 예컨대 물건에 대한 방화와는 달리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예시가 이제 어떤 녀석이 우리 건물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했어. 수업하는 건물에다가. 근데 그래도 생명은 좀 아니지. 집에 가서 저 멀리 시골에 가서 비어있는 폐간에 불을 질렀어. 요거랑 우리가 사는 건물에다가 불을 지른 거랑 완전 범죄의 경중이 다르겠죠. 의도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과도 그렇고요. 자, 마지막 문단 갈게요. 4문단입니다. 형법상의 미수범에는 요거 착수는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애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장애미수란 가고요. 그럼 두 번째 뭐 찾아야 돼요? 중지미수란 한편, 불능미수란 이렇게 표시해 놓고 들으십시오. 왜냐면은 표시해 둬야지 얘네들이 공차를 여러분이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애미수란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도 있었으나 외부적인 사건으로 미수에 거쳤어. 의도는 있어. 중지라는 것은 착수에 이른 후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 즉 의도는 있었으나 의도로 스스로 멈추네. 세 번째, 나름대로의 행위를 마쳤어야 하고 완성법이잖아. 근데 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착각으로 완성될 수 없었어. 즉 착각이라는 거죠. 그죠? 요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얘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탁 쳐가지고는 휘발유 이제 방화죠. 휘발유 하려고 했는데 휘발유 병을 탁 쳐서 휘발유 흘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줄줄 샜어. 그래가지고는 못했어. 두 번째는 불을 지르다가 이건 좀 아니지 하면서 안 했어. 세 번째는 불을 질렀어. 지르려고 이거 다 그었어. 그랬는데 휘발유가 너무 작았어. 혹은 내가 건물을 착각했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더라도, 그쵸? 방화에 대한 미수범이더라도 어떤 유형이냐, 장애이냐, 중지냐, 불능이냐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수범 위에 있었는데요. 기수범 여기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요. 잠깐만요. 범죄행위 미수 기수 여기야. 완성한 사람인 경우 완성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비교할 때 장애 미수는 그죠? 감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 근데 감경에 대해 비교하는 거죠. 불능 미수는요. 했으나 안 되는 경우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얘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친 경우 얘는 했는데 대상과 수단에 대해서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얘도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다르답니다. 세 번째 중지미수는요. 불능미수, 중지미수. 중지미수 의도적으로 멈춘 거죠. 얘는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생각으로 실행했더라도 착수했더라도 직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멈추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법이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요거죠. 형벌은 범죄 예방의 기능을 하고 있더라. 형벌은 범죄 예방의 기능을 하고 있더라는 게 던져져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거 1번 문제는 예시를 그대로 가져왔죠. 방화범, 미수범 이런 것들을 2번, 3번, 4번, 5번에서도 제가 풀었던 것 중에서 요거 형벌은 범죄 예방 기능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가 부분은 요거 죄형 법정주의 있어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례 원칙도 있어야 되고 요걸로 고르시면 3번 답도 풀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 사례까지도 보시면은 철제였고 결국 직거였고 이런 것들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이걸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던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의 물건 부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의도가 있는 거죠. 핸드폰을 발견해서 범죄 대상 삼았는데 발로 찼죠? 시행했죠? 시행. 즉 착수한 거죠? 착수했는데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았어요. 미수인 거죠? 다시 한번 가격하려고 했는데 근데 부분은 출처주의 때문에 그쵸? 즉 미수가 된 거죠. 또 하려고 했는데 미수가 된 겁니다. 앞에는 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튼튼해서 안 됐고 뒤에는 외부적인 무언가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잠시 숨어 있다가 또 해요. 또 이 녀석 또 와요. 그런데 친구 것임을 알고 그냥 그만두었죠. 자신의 의도를 자발적으로 멈췄습니다. 근데 결국 파손한 게 뭐예요? 직거였죠. 멍청이다 진짜. 아니 분조장이야 진짜 이 정도면 분조장. 진짜 분조장은 이제 경찰에 있었어도 했어야 되지만 네. 자 타인의 재물을 손재하면은 이거지만 자신이 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 주의에 따라서 얘는 처벌될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얘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일단 시도는 했죠. 자전거를 파손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얘가 결국 자발적으로 그만뒀잖아요. 아까 자발적으로 그만둔다면은 네, 얘가 뭔가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보상은 뭔가 감경되거나 면제되거나 하는 것 이상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걸로는 4번을 고를 수 있고요.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중지미수에 해당되잖아요, 여러분. 중지미수 자발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새롭게 보시지 말고요. 우리가 봤던 그 용어들로 바꿔서 읽으시면은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국어의 시아 선생님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